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장 핫한 주제죠.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입니다. 무릎에서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지만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손상이 누적이 되면 관절염이 악화가 되고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무릎을 못 쓰게 되거나 인공치환술과 같은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골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최근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은 초기, 중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 무릎에 새 생명을 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카티스템입니다. 2002년 전 축구 국가대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받은 치료로 2014년 당시 68세이던 히딩크 감독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치환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카티스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통증이 좋아지고 관절염이 호전이 되어서 평소 자기가 즐겨하던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겼고, 올해 76세인 그는 치료 결과에 몹시 만족하여서 반대쪽 무릎에도 동일하게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습니다. 카티스템은 이제 태아의 줄기에 있는 제대혈에서 연골로 자라날 줄기세포를 뽑아서 만든 연골 재생 약제인데요. 연골로 만들어질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에 깨진 연골 조각 등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연골이 재생되어야 하는 부분에 구멍을 뚫은 다음 이 씨앗을 넣어주고 의료용 본드로 고정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비닐하우스로 덮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카티스템과 같은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은 무릎 관절염 초기 혹은 중기의 환자에서 아직 뼈랑 뼈가 완전 딱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나 손상된 범위에 제한 없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환자 본인의 연골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연골 결손이 심했고 관절염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인공치환술을 생각해보자고 했던 분입니다. 환자분은 치료 의지가 강하시고 활동력이 뛰어나서 줄기세포 수술을 원하셨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계란 흰자처럼 두툼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파먹듯이 이렇게 파먹어져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연골 손상, 관절염의 상태시고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굵게 구멍을 냅니다. 이러면 뼈 안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이 피 안에서는 연골을 만들고 재생시켜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탯줄에서 추출한 연골로 분화할 씨앗을 구멍난 곳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게 또 어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위에다가 이제 의료용 본드로 딱 고정을 시켜주면 나중에 연골로 재생이 되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간단하고요. 수술 이후에 바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고 6에서 8주, 2달 이후에는 두 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O자 다리에다가 연골 손상이 같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리가 일자 다리면 5대 5로 무게가 가는데 O자 다리면 안쪽은 9, 바깥쪽은 1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안쪽 연골의 손상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O자 다리를 절골술로 일자 다리로 만들어서 무게가 안쪽으로 안 가도록 한 상태에서 줄기세포 수술을 했고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옮겨놨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통해 연골을 잘 키웠더니 연골이 이렇게 재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골 재생술은 너무나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모든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미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 경우라면 줄기세포 치료는 불가능하고 인공관절을 대체하여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손상된 크기에 따라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의 결과는 다양하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재생술을 하면 무조건 재생이 되나요? 나이에 따라, 그리고 연골이 깨져 있는 크기에 따라, 그리고 O자 다리냐, X자 다리냐, 일자 다리냐 등 동반된 문제에 따라 결과는 다양합니다. 다만 통계를 좀 내보면 70에서 80%는 연골 재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 언제쯤 재생이 되나요? 뿌려놓은 약재가 안정적으로 덮이는데 2주, 연골세포로 자라나는데 1달, 그리고 연골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3개월이고 1년째가 됐을 때 연골 전체 부위를 튼튼하게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6에서 8주째, 한 2달 정도 되면 천천히 딛는데요. 그렇게 디디면서 연골을 단단하게 형성이 되도록 부분 체중 부하를 하고요. 3개월쯤이 되면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연골이 재생이 그때쯤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재생되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만들어진 연골은 손상되지 않으면 계속 뼈를 보호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관절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한다면 다시 재생된 연골 또한 그전처럼 다시 깨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 영상을 참고해서 재생 이후에 생활 습관 교정 및 운동을 병행해야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험 적용되나요? 줄기세포 카티스템은 의료보험은 안 되지만 법적 인정 비급여 항목이라 실비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자체는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티스템 이외에 다른 줄기세포 재생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내 몸의 연골, 내 몸의 골수세포,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줄기세포 재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성비가 좋은 콜라겐을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벽에 구멍이 나 있다고 무조건 벽을 다 허물고 새로 벽을 만들기보다는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서 구멍을 메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줄기세포는 무조건 비용적으로 부담된다. 그래서 무조건 줄기세포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센텀병원 찾아와 주시면 좋은 치료,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연골을 재생하는 길이 열린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치만 하다가 추후에 큰 수술하기보다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적극적인 치료로 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주변에서 인공치안술 얘기를 들었다면 저희 부산 센텀병원 방문하셔서 무릎의 새로운 탄생을 꿈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줄기세포 무릎 재생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습니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산 센텀병원 홈페이지 의료상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과장 이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